과학의 힘 에너지 청이쌤입니다. 자,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이랑은요, 선생님이 광합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먼저 우리 친구들 주변을 보면 어떤 건 동물, 어떤 거는 식물입니다. 너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얘는 동물일까? 얘는 식물일까? 좀 구분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식물, 동물 이런 것들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했었냐면 동물이라는 건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는 없어서 먹이를 반드시 섭취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,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어요. 그걸 우리는 광합성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방법인 광합성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되셨나요? 자, 그럼 광합성의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보시면, 식물이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이게 빛, 광자예요. 빛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.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이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. 그 준비물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. 물과 이산화탄소가 돼요. 그러면 이 광합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 식물에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봤더니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된대요. 그래서 선생님이요, 엽록체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보시면 녹색으로 보이는 거, 이 엽록체가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녹색 색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이 엽록체 안에서 이제 드디어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는데,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? 이산화탄소랑 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그 재료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. 이산화탄소와 물을 넣어줍니다. 자, 근데 얘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이었잖아요. 빛이 있어야 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, 양분을. 그러면 빛 에너지가 와야겠죠? 그래서 빛 에너지가 탁 주어지게 되면 광합성이 일어나고, 이산화탄소와 물이 들어갔을 때 빛 에너지가 오게 되면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. 드디어 생활에 필요한 양분, 우리 유기양분이라고 하는데 바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, 그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식물 주변에 가면 뭔가 공기가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광합성하고 있고, 그 결과 산소가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. 자, 그러면 결국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우리는 맞아요,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포도당의 형태로 계속 식물체 내에 존재하느냐를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. 분명히 최초로 생성되는 건 이 포도당이 맞아요.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포도당을 검출할 수 없는 거예요.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포도당이 최초로 생성되는 건 맞지만, 포도당 이렇게 만들어진 이 포도당 너무나 중요하잖아요. 이게 뮤실되거나 없어질까봐 빠르게 포도당끼리 막 손을 잡는 거예요. 그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데, 그 형태가 바로 녹말의 형태예요. 되셨나요? 그래서 우리가 검출할 때는 주로 녹말을 검출할 수 있어요. 그 잎에서. 근데 이 녹말을 검출할 때 우리 친구들 2학년 때 공부했었는데 무슨 시약으로 검출했었는지 기억나나요?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으로 우리가 검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그 잎에 딱 떨어뜨리게 되면 청람색으로 바뀌게 돼요. 근데 이 청람색을 띠는 이유는 그 안에 녹말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, 녹말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? 포도당끼리 손잡은 거예요. 그럼 포도당은 어디서 왔어요? 이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났구나. 즉, 광합성의 결과 최초로 포도당이 만들어졌고, 그 이후에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는데, 그 녹말을 우리가 아이오딘, 칼륨 소용액으로 딱 떨어뜨려 보면 청남색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녹말이 생겼음을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나요? 자, 그러면 이런 광합성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, 식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. 그 준비물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었고, 반드시 빛 에너지가 들어올 때 두 가지를 만드는데, 생활에 필요한 양분, 바로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딱 보이기에 뭔가가 중요해 보이죠? 바로 물, 이산화탄소, 빛 에너지예요. 그러면 선생님, 빛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? 그래서 빛을 다 다르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요, 일정 범위 내에서는 빛 에너지를 주면 줄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나더라는 거예요. 근데 계속 준다고 무한대로 잘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, 빛을 계속 최대치로 주고 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빛을 아무리 늘려도 광합성량이 일정해지는 순간이 나타나기는 합니다. 그러나 범위 안에서 빛 에너지를 강하게 주면 강하게 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라는 것 같이 그래프로 봐두시면 되겠죠. 자,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한번 볼게요. 이산화탄소 역시 준비물이에요.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잘 일어나지만 무한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 지나면 증가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래프도 같이 봐주면 되겠습니다. 식물체 역시 생물체입니다.
따라서 일정 범위가 있어요.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이 생물체가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한 30도에서 40도 사이에서만 이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거다. 그래서 온도는 무한히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30도에서 40도 사이 부분일 때 이 광합성량이 많아진다. 즉, 우리 정리해보면 빛의 세기는 그쵸, 강할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충분히 좋아야 되고요. 온도는 30도에서 40도일 때 이 광합성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라는 환경적인 요인, 그런 조건들까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중요한 것은 광합성의 정확한 정의예요. 최초의 산물 형태는 포도당이지만 녹말 형태로 저장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녹말을 찾아냄으로써 광합성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은 과학의 힘, 에너지, 청혜쌤이었습니다.